자, 그럼 제가 어떻게 3년 동안 1억을 모았는지 세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덩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3년 동안 제가 1억을 어떻게 모았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4년 동안 대학교를 다니고 졸업과 동시에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현재는 서울 생활 4년 정도 되었고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30살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처음에 올라와서 1년 동안 고시텔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서울에 연구지가 없다 보니까 홀로 올라와서 보증금이 없는 작은 고시텔에서 알바를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2019년 첫 직장을 들어가게 되면서 현재 3년차 직장인이 되었고 1억이라는 돈을 모았습니다. 연봉은 기업 규정상 밝히기는 힘들지만 다른 직장에 비해서 조금 더 받는 수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누군가에게 의지하면서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대학교 졸업했으면 이제부터는 홀로 서는 법을 배우고 경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서울 올라와서부터 혼자 돈 관리를 했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모르고 소비를 많이 하는 성향이라면 혼자 돈 관리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경제에 대해 공부하고 돈 관리를 어느 정도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제가 어떻게 3년 동안 1억을 모았는지 세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통장 쪼개기입니다. 심플하게 급여 통장, 지출 통장, 재테크 통장, 비상금 통장입니다. 급여가 들어오면 그날 지출 통장과 재테크 통장, 비상금 통장으로 분배하는 거예요. 통장을 쪼개지 않고 급여 통장에서 생활하면 어디에서 어떻게 돈이 나갔는지 알 수가 없고 통제도 되지 않기 때문에 돈이 모이지 않아요. 두 번째로 단기 예금입니다. 매달 정해둔 비율만큼 저축할 금액만 1년짜리 예금으로 저축합니다. 적금과 예금 중에서 제가 예금을 선호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적금보다 예금의 이자 수익률이 좋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중에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투자를 하다 보면 코로나 때와 같이 주식이 떨어지고 이때 저가로 매수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갑자기 금융위기가 왔을 때 바닥을 알기란 쉽지 않죠. 지하 밑에 더 지하가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기가 와서 내려가고 있을 때 이전에 드러났던 예금을 하나씩 깨가면서 추가 매수를 하고 나의 평단가를 낮춥니다. 그때 상황에 맞게 적절히 컨트롤을 하면서 비율을 조정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주식 투자입니다. 저는 국내 주식보다 미국 주식 투자를 선호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추후 영상으로 제작해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미국 주식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국내랑 미국 주식 비율이 존재하고 저 또한 국내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S&P 500은 미국 우량기업 주식 500개로 만든 주가 지수이고 이것을 ETF로 운용사가 만든 것 중에 대표적인 게 SPY가 있습니다. SPY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프 보시는 것과 같이 미국 주식은 장기적으로 우상향 해왔습니다. SPY가 아닌 개별 미국 우량주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등에 투자하셔도 괜찮습니다. 단 그 기업에 대해 알아보고 공부한 뒤에 투자하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무조건 지금 제가 하는 말대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SPY가 아니라 다른 ETF를 투자하셔도 되지만 반드시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낮에는 내가 일해서 돈을 벌고 밤에는 내 돈이 또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갑니다. 사실 주식을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나이가 어린 사회 초년생과 직장인들은 단돈 100만 원으로 부동산 투자하기란 사실 어렵죠. 그리고 자본주의에서 현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니까 무조건 저축만으로도 옳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유행했던 벼락거지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직장을 들어가자마자 재테크 공부를 했고 저축도 하면서 주식으로 시드를 모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계획한 대로 금액이 모이고 부동산 공부도 해서 시기가 맞다고 생각했을 때 부동산 투자도 함께 하려고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모든 투자는 공부와 경제 흐름을 베이스로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3번 주식 투자 같은 경우도 조급해서 좋을 게 없기 때문에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지 않다면 투자를 하기 전에 저축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그 뒤에 투자를 하는 것을 권해드려요. 투자는 장기적으로는 오르지만 단기, 중기적으로는 하락과 상승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금방 사용할 것 같은 돈은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이 내용은 제가 경험했던 사례들을 바탕으로 공유드렸고 사회 초년생들과 저와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구독자분들마다 나이와 자산이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는 투자를 찾고 거기에 본인의 성향에 맞는 비율을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계속 공부를 하면서 경제 흐름에 관심은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아마 주식 투자를 하시게 되면 내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제와 IT 뉴스, 재테크 유튜브, 블로그 등을 찾아보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매일 출퇴근길과 짜투리 시간에 뉴스와 책으로 손길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영상으로 더 많이 담아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